안녕하십니까. 인간과 사회 제6주차 1교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소년 문제. 여러분 청소년기를 거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아마 여러분 청소년기의 그 추억 가운데 좋은 추억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추억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어떤 것이 더 좋다, 그것은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100% 완전히 좋은 것도 없고 100% 완전히 나쁜 것도 없어요. 좋은 것 속에는 나쁜 것이 섞여 있고 나쁜 것 속에는 또 좋은 것이 섞여 있죠. 특히 여러분의 그 청년기 또 청소년기에는 어떤 것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도 겪어야 되고 나쁜 것도 겪어야 돼요. 요즘에 그 사람들이 너무 약해져 가요. 건강 상태는 좋아지는데 이 외적인 육체적인 건강은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지는데 정신적인 상태는 10년, 20년 전보다 자꾸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허약해져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만 생각하죠.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보다는 불행이 먼저 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원치 않는 것이 나에게 먼저 찾아올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부정적인 것도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젊은 시기에 그 부정적인 경험들을 한 것 자체가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성공으로 인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에디슨이 그런 얘기를 했죠.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다. 그럼 실패는 성공의 외아들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에디슨이 한 번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백여 좋은 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1000번의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어떤 완성된 모습이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절망한 그 모든 과정을 다 합해서, 다 종합해서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실패 없이 성공하려고 해요. 그 성공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많이 그 실패와 고난을 겪어야 돼요. 특히 청소년기에. 그것이 여러분을 정말 인간답게 만들죠. 제가 어릴 때, 저는 청소년기를 좀 외롭게 보냈는데 어린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친구들도 많지 않았지만 놀이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옆에 양계장이 있어서 닭장을 가서 닭하고 친구가 되고 병아리 키우면서, 근데 하루는 좀 이상한 것을 봤어요. 날마다 제가 풀도 뜯어다 먹이고 모이를 준 닭들은 살이 토실토실 찌고 아주 빨리 자라서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 그런데 알을 낳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전 그때 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알을 낳는데 병아리가 안 나오나. 근데 들판에 막 돌아다니는 닭들은 먹이를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지렁이를 삼켜보고 돌도 씹었고 고양이한테 쫓겨서 뜯기기도 하고 자고 있는데 쥐가 살을 또 뜯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자라나는 닭들 보면 알을 낳는데 병아리가 나와요. 편안하게 닭장 안에서 모이 주면서 키운 닭들, 겉모습은 닭인데 들판에서 뛰어다니는 닭들 보면 이게 진짜 닭이죠. 토종닭. 닭도 그 고난과 힘든 환경 속에서 자라날 때 건강하게 자라듯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좌절과 실패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절망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이겨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살하죠. 얼마 전에 제 친구 또 한 사람이 자살했는데, 크게 사업에 성공했다가 갑자기 사업이 실패하니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그런 적응력이 청소년기에 완성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 문제, 문제 행동의 개념 183페이지 여러분 여기 쭉 보면 변화와 혼돈이 나타나는 시기인데 그 시기를 어떻게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론적 관점. 뭐 이것도 그냥 쭉 넘어가고, 뭐 여러 가지 뭐 사회학적, 철학적, 문화적 관점들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것은 86페이지 답원 청소년 문제의 발생 요인. 청소년 문제의 발생 요인. 첫 번째, 개인적인 요인이 있어요. 1. 개인 요인. 이것은 한 사람의 개체적 인간으로서 한 청소년이 자기가 이 현실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성격과 기질이 형성되는 것을 말하죠. 자, 낮은 자아 존중감, 자아 통제력, 문제 해결 능력, 공격성, 충동성, 이런 심리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제를 사회적으로 야기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경험하면서 형성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현실 속에서 대상을 만나요. 최초의 대상은 어머니고 아버지, 가족, 친구, 사회적으로 모든 만남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긍정적인 경험을 하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쁜 경험을 하면 밖으로 튀어나가요. 나쁘니까 자꾸 이걸 내가 잊어버리려고 하고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죠. 이것을 방어 기제라고 해요. 방어 기제. 그러니까 경험을 함을 통해서 부정적 경험을 많이 하면 이걸 자꾸 내보내고 좋은 경험은 간직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들이 계속 이 안에서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되는데 이것이 내가 잘 조절할 수,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감당을 못하게 되면 그것이 신경증이 돼요. 신경증이 돼가지고 자존감이 떨어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저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못난 사람인가 봐. 자기를 존중하는 감각이 자꾸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공격성이 생겨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자기 안에 그런 부정적인 점들이 많이 생기면 공격을 하든지 차단을 해버려요. 모든 사람들과 자기를 격리시켜요. 이게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게 자폐증이에요. 모든 것에서부터 자기를 차단시켜버려요. 자기가 움츠러들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나가면 아예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가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아 존중감, 자아 통제력이 안 되고 이런 거 공격성, 열등감 이런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문제 행동 속에는 문제 심리가 있고 문제 의식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결정적으로 가족이죠. 가족 요인. 요즘에 그 초등학생들 보니까 사용하는 언어가 아주 참 독특한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 아주 저속한 말이라든지 욕을 할 줄 모르면 왕따가 된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욕을 어디서 배웠느냐? TV 매스컴에서는 그거 윤리심사위원회에서 다 그거 외설적인 것과 이 욕설 같은 건 다 이게 걸러내기 때문에 TV에서 많이 안 나오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욕설을 배우는 거예요. 그만큼 그 부모님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족 교육이. 가족적인 그 요인들이 청소년의 심리 상태에 아주 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87페이지, 그래서 밑에 가족 요인,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과 지지적인 가족 관계,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는 청소년, 그 청소년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관계에 실패하게 되면 사회 관계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가족이 회복이 돼야 돼. 부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일가족들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사회가 회복되지, 결코 깨어진 가정이 있는 사회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족 요인 중에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이것도 중요해요. 경제적으로 아이들이 크면서 주위하고 비교하게 돼요. 우리 집은 가난하구나. 이것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줍니다. 가족 특성, 구조적 측면, 기능적 측면들, 이것들이 청소년들의 정서 발달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개인적과 가족적 요인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또래 관계죠. 3번 또래 관계. 그냥 친구 관계, 친구 관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학교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친구 관계에 눈이 뜨게 돼요.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그 연대의식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를 발달시키게 되죠. 그래서 비슷한 친구들끼리 만나게 되는데 친구에게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88페이지, 청소년은 점차 부모보다 또래 관계로부터 영향을 더 받게 된다. 보다 많은 시간을 또래들과 보내고 정서적 관계를, 가족을 대체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느끼는 청소년들의 정체성은 친구를 통해서 자기가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동체죠. 여기 보면 학교 및 지역사회, 공동체. 공동체적 요인. 자, 여러분뿐이 아니라 인간은 자기가 홀로 있을 때보다 자기가 어디서 소속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껴요. 만족감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는 자기가 유한성을 느끼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예요. 홀로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유한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공동체가 어디냐? 학교예요. 그래서 요즘에 학교 안 나가고 뭐 자기가 집에서 가정교육을 받는다, 검정고시 공부한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학교가 단지 그냥 공부하는 곳만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한 청소년이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끼는 장소, 결정적인 장소가 학교죠. 그래서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것은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어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어디 속해 있는 그 공동체적인 하나의 기초를 느끼지 못하고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온라인 교육이 앞으로 1년만 더 지속되게 되면 코로나 자체보다도 더 심각한 영향을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학교에 다니는데 내가 학생인지를 못 느껴. 친구들도 못 만나.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서적인, 심리적인 하나의 발달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엔 청소년 문제의 유형 89페이지 청소년 문제 유형에 청소년 범죄. 청소년 범죄는 일반 성인 범죄하고 조금 다른 면이 뭐냐면 대부분이 다 재산 범죄예요. 그러니까 절도에 관련된 거죠. 절도. 대부분 청소년들은 주로 대인관계에서의 범죄보다는 대물관계, 절도죄, 재산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 여기 91페이지 학교폭력. 두 번째가 학교폭력. 청소년기에는 어느 때보다도 경쟁 심리가 강하게 작용해요. 내가 누구보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고, 공부를 못했을 때 그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어떤 힘이라든지 육체적, 외모적 그런 면에서도 경쟁 심리가 강하게 발동합니다. 그러한 경쟁 심리 속에서 내가 상대방보다 못하다고 느낀다든지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극단화되면 학교 폭력이 되는, 폭력적으로 나타나죠. 자, 그래서 중도 탈락률, 학교를 다니다가 다니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재산 범죄를 범하는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학한다든지 퇴학당하는 이유가 학교 폭력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뭐 통계는 여러분이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범죄 유형이, 이건 뭐 범죄라고 보기 그렇지만, 자, 재산에 관련된 범죄, 학교 폭력, 그 다음에 빠진 게 뭘까요? 가출이에요, 가출. 가출. 아마 여러분 가출은 해보시지 않았지만 가출 충동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너무 부모님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부모님이 주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원인에 의해서 좀 자유롭고 싶은 심리에 의해서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요즘에 많은데, 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겪게 되잖아요. 특히 요즘에 중2병, 뭐 고2병 걸리게 되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또는 친구를 통해서 우발적으로 그렇게 가출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가출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도피기 때문에 한번 그게 또 시작되면 습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출이라는 것은 자기가 현실을 부딪히는 게 아니라 현실을 피하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소년들이 빠지게 되는 문제점, 유형 네 번째는 유해약물이에요. 유해약물은 물론 청소년들이 무슨 마약을 하겠습니까? 구입하기도 힘들죠. 청소년들에게서 유해약물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 술과 담배 같은 것들이죠. 술, 담배가 이게 이미 청소년기에 시작되면 평생 끊지 못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중독생들의 흡연과 음주, 이게 유해약물이고, 그 다음에 환각물질. 환각물질이 뭐가 있을까요? 마약도 환각물질이지만 이런 본드라든지 뭐 그런 하여튼 유해한 물질들을 남용해서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 유형의 마지막, 이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인데, 자살. 여러분, 자살이라고 하는 것, 이건 범죄에 들어가진 않지만 어떤 범죄보다도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는 자기 파괴 행동이죠. 자살을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죠, 살다 보면. 그런데 왜 자살하지 않냐 하면 자존감이 강할수록 자살하지 않아요. 이건 극단적으로 우울증에 빠져서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심각한 정신적인 장애인데 자살하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절망감, 우울증, 무력감 이런 것들을 잘 누구나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에 컨트롤 당하는 거죠. 그럴 때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는데 자살률이 지금 이게 청소년 사망 원인에 보면 여기 9세부터 24세까지 2000년도만 해도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1위, 고의적 자살이 2위, 악성 신생물 암 같은 거, 암으로 사망하는 그게 3위였는데 2017년도에 통계 보면 고의적 자살이 1위가 된 거예요. 그만큼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인들이 개인, 가족, 친구관계, 공동체적 요인들이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형별로 볼 때도 결국은 이 4가지 원인에 의해서 유형화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그래서 정책적인 대응 방안도 103페이지 보면 그 문제의 요인에 맞춰서 개인 심리적인 영역, 가족 영역, 학교 영역, 그 다음에 사회 및 정부의 영역, 크게 그렇게 4단계를 거쳐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시도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개인 영역, 가족 영역,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을 가져야 되고 가족 안에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학교 공동체 안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사회 및 정부에서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경제 문제예요. 경제. 우리 사회적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경제 문제. 자,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지금 우리가 책에는 여기 4장에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 지금 사회가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죠. 과거에는 중산층이 가장 분포된 그 퍼센테이지가 높았어요. 대부분 중산층이었죠. 그리고 상류층과 하류층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산층이 사라지면서 위쪽으로 가서 붙은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가서 붙었어요. 그러니까 극상류층만 조금 남고 나머지는 이제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제적 양극화가 나타나요.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정치적인 문제야. 정부에서 평등한 사회를 지금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회복지도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는 그 문제가 없어요. 전쟁의 위험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 가장 큰 질병이 무엇이냐? 바로 양극화예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평등의 이상이 깨지고 점점 이게 양극화되면 될수록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때 이것을 가소화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양극화예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앓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 불평등인데 경제 분야에서 먼저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 길을 여기 책에 보면 6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 요약해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2차 시에는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 먼저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